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웅진입니다. 자, 오늘은 재귀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재귀 호출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귀 호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장단점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적용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재기 호출을 응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예제를 오늘 활용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재기 호출. 자, 일단 재기 호출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재기 호출, recursive call이란 뭐냐면 호출된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 호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를 배워가지고 처음에 여러분이 제어문을 배우잖아요. 제어문에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들어가는데 그 배운 제어문을 가지고 웬만한 알고리즘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교출을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성능을 향상시켜서 뭔가 작업을 하고 할 때는 어,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재기호출을 적용하는 게 좀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재기호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프로그램 언어만 배워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은 재기호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마다 거의 매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문과 재기호출은 양대 산처럼 여러분 같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재기 호출에서 사용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기 함수라고 부르는데 재기 호출에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호출 또는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재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재기 호출은 언제 활용이 많이 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 또는 알고리즘들을 풀면서 그 형태를 익히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문제 내에 작은 형태 문제가 계속 이어져 있는 즉 그런 포함된 내포 구조의 프로그래밍에 적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웠던 그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의 규칙성이 점화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점화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표현을 자기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계속 표현해가지고 나타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태가 재교출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점화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화식이란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수가 여러 개 이제 있는데 그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개의 항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개의 항 사이긴 하지만 이전 항들과의 관계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바로 이전 항만 꼭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웃하는 두 개 항사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규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수열 만약 AN의 집합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AN의 뭐 크고 작은 값이 쭉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이제 각 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AN 플러스 1, 그거보다 바로 이제 위에 있는 항이 되겠죠. 자, 그 항은 이전 항 AN의 어떤 함수, 펑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가 성립하게 되면 이때 이 함수 f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 항의 값을 가지고 약간의 수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점화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예를 갖다 좀 쉬운 걸 하나 들어보게 되면 x 값의 n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이 이해하겠죠? 뭐 예를 들면 2의 8제곱, 뭐 3의 5제곱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x의 n 거듭 제곱에 대한 점화식을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x의 n 제곱에 대한 점화식은 n이 0일 때는 1이 되고 그래서 점화식은 항상 초기 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 값을 가지고 다음 값이 표현되기 때문에 계속 이전 값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끝이 있겠죠? 그 시작하는 초기 값은 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어떤 상수 값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뭐야?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0일 때
는 1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0일 때는 1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값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이 1이 아닐 때가 일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화식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바로 하나 이전까지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8제곱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7제곱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화식이다. 자, 제기함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제기함수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기함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기본 케이스, 그 다음에 순환 케이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기본 케이스는 스스로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탈출 조건이라고 합니다. 탈출 조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어떤 변수 값이 있으면 그 변수가 순환할 때마다 감소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야 그 탈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기호출에 대한 걸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을 계속 할 텐데 일반적으로 재기호출로 구현된 코드는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문으로 구현된 거는 재기호출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기 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재교출로 하는 게 편한지 또는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추서 선택해서 만들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는 성능을 개선하는 코드를 작성하기도 쉬운 게 어떤 것인가를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그 반복문과 유사하게 바뀌었다고 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while문을 예를 들게 되면 while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처음 배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러죠? 바로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즉 여러분이 while문이 반복되다가 종료되는 종료 조건, 일종의 탈출 조건이죠. 그 탈출 조건을 안 주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재기 함수를 여러분이 구현할 때도 이 기본 케이스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다가 어떻게 돼요? 일종의 무한 루프 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탈출 조건, 즉 기본 케이스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코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럼 기본 케이스를 제외하면 뭐야?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게 뭐야? 순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호출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고 계속 반복되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기본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야?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따져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재교출을 이제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재교출의 구조를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일단 메인 코드가 있고 메인에서는 뭐예요? 리커시브의 약자로서 리커를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함수를 갖다 호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리커라는 메소드는 아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리커라는 메소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교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리커라는 메소드 안에 또 리커라는 메소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기본 케이스하고 순환 케이스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보이네요. 기본 케이스, 즉 뭐예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n 값이 뭐로 처음에 주어지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5로 주어졌으니까 처음에 5로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5가 0보다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고 순환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순환 케이스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재교출을 이해할 때는 처음에 그 재기호출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코드 앞쪽의 코드도 있고 뒤쪽의 코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재기호출과 상관없이 먼저 주어지는 코드들은 그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재기호출이 불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재기호출이 불려진 다음에 나타나는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재교출이 계속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니까 실행이 안 된 상태 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밑에는 요 출력문이 되겠죠. 요 출력문이 출력 안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얘는 언제 실행되느냐? 맨 마지막에 기본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리턴되는 순간에 바로 위로 리턴하면서 나오겠죠. 그 리턴하고 나오는 순간에 각각이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설명을. 자, 먼저 5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5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5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콜이라는 건 여기서 출력된 거고 5라는 게 출력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죠. 그때는 뭐야? 재교출이 4라는 값으로 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죠. 그럼 다시 들어가는데 4가 어떻게 돼? 기본 케이스 아니죠. 그러니까 순환 케이스에 가가지고 4가 출력되죠. 그래서 5, 4까지 출력되죠. 그래서 5, 4, 3, 2, 1까지 가고 마지막에 이제 0까지 간 다음에 0이 출력됩니다. 그런 다음에 0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기본 케이스를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뭐야? 그때 return이라고 써 있는 걸 출력을 하죠. 요 return문. 출력하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서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출력돼? 0이 출력되죠.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호출했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요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 값들은 그 시스템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스택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들어간 값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간 값이 먼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리포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래서 처음 얘가 이제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5라는 값을 갖고 들어갔을 때 시스템 스테이트 들어갔을 때 맨 밑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4가 있고 3, 2, 1, 0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죠? 빠져나올 때 얘가 시스템 스택에서 쓰는 값, 끈에서 쓰는 값, 이때 팝이 일어나는데 끈에서 쓰는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먼저 출력되는 거예요. 0, 1, 2, 3, 4, 5 마지막에 출력되면서 어떻게 돼요? 종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 예제를 가지고 재규 호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건 뭐 눈 감고도 그냥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 이해를 해놓으셔야지 뭐야. 이거에 대한 응용해가지고 재규 호출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렸던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케이스, 그다음에 순환 케이스, 그다음에 순환 케이스가 동작할 때 코드 구현하는 에서 뭐야. 앞에 먼저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재규 호출이 들어가느냐, 그죠? 그다음에 재교출을 빠져나오면서 리턴하면서 실행되는 코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재교출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코드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는 대로 코드가 이렇게 출력되면서 나오지만 빠져나오는 순간에는 시스템 스택의 값이 수정되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순서를 감안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이거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 예제 설명을 제가 해놨죠. 그래서 재교출의 동작은 첫 재겸수가 5라는 값으로 호출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기본 케이스가 아니니까 순환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5가 출력되고 또다시 재기 함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값으로 순환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때 그 순간에 5라는 값은 시스템 스택에 저장하고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 반환될 때 그 값을 팝해가지고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탈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은 계속 순환해서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출 조건. n이 5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감소해가지고 쭉 가다가 0보다 작아지면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까지 가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반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탈출 조건이 없으면 시스템 스택을 다 사용할 때 시스템 스택이라는 게 뭐 무한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시스템 오를 내면서 그냥 뻑 가겠죠. 그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반복문화 고치 여러분이 옮겨서 쓸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무한 루프랑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탈출 조건이 없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재교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장단점을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죠? 재교출의 장단점. 자,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건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실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좀 응용사로서 약간 어려운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지 재교출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알고리즘을 직관적으로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에 비해서 그렇지만 심플한 코드는 반복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재교출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걸 반복으로 구현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고 코드를 이해하기 쉬워지는 게 재교출의 큰 장점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단점은 뭐냐?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수행 시간과 저장 공간의 사용에서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복에 비해서 수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호출이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하지 않은 경우가 차이점은 뭐냐? 메모리 공간에서 값이 연속으로 쭉 실행되는 거 하고 메모리 공간에서 함수 콜이 일어났다. 그럼 함수가 다른 영역이 있어요. 메모리에. 다른 영역으로 점프했다가 일을 수행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그거만큼 수행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교출이 있을 때마다 이전 재개 함수의 상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시스템 스택에서 계속적으로 값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 그래서 조금 하나 더 쓰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반복문 등으로 구현한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거는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개념상 어려울 때 그때는 여러분이 재교출을 구현하고 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재교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교출을 활용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아까 그 점화식을 설명드리면서 거듭 제곱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경우와 재교출로 구현하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x 값의 n 거듭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반복문으로 작성하시오. 이건 뭐 쉽죠? 같은 값을 뭐예요? 원하는 횟수만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더 작은 형태의 문제로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재교출을 작성하기 편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반복문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or문을 사용해가지고 n개만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현한 코드가 여기 있고, 그래서 x를 n번 반복해서 곱해서 구해지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 시간 복잡도는 반복문이 한 번 쓰였고 했기 때문에 뭐야 ON이라는 거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워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한번 딱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 제곱을 재교출로 구현하는 사례예요. 그죠? 재교출로. 자, 그래서 점화식을 우리가 앞에 썼던 걸 한번 다시 상기해가지고 x의 n 거듭 제곱은 n이 0일 때는 1이고 요게 이제 기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탈출 조건. 요걸 만져면 이제 거의 빠져나오는 거지. 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일반식은 어떻게 되느냐, 점화식에 자기 자신과 x의 거듭 제곱인데 뭐야? 바로 이전항의 거듭 제곱을 곱하는 거죠. 바로 뭐야? 점화식이 바로 이웃하는 한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전 한거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놨죠. 그죠? 자, 요걸 갖다 한번 재교출 메소드로 구현하면 파워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x의 n제곱이라는 거를 의미하도록 우리가 파라미터 두 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파워 2하고 8이라는 값을 주게 하면 2의 8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2의 8제곱 예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예에서 탈출 조건이 0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8이라는 값이 들어가지고 0을 만족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하는 거니까 x, 그러니까 2죠. 2 곱하기 2의 7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잘 기억해야 될 건 x하고 파워를 곱해야 되는데 파워 현재 지금 아직 연산이 안 됐잖아요. 연산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야? 얘는 연산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다가 어떻게 돼? 스택에 x 값이 2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랬다고 어떻게 돼? 빠져나. 0인 n이 0인 순간 1부터 시작해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돼? n번 쭉쭉쭉 곱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니까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리턴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따져보세요 한번. 그때 기본적인 이제 그 반복문과 비교했을 때 수행 속도하고 저장 공간의 공간은 좀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알고리즘을 풀 때 이 수행 속도와 그 저장 공간의 그 비효율성의 정도의 차이는 n 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ON인데 반복문을 구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반복문은 풀기 어려웠는데 재교출로 해가지고 로그 n 성능만큼으로 해서 내가 비교표로 구현을 했어요. 그럼 그거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 그럼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그 예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예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 제곱의 성능 향상 알고리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전에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걸 갖다가 실제로 구현하게 되면 시간 복잡 없다가 ON이 나온다. 반복문을 갖다가 n번 돌리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 성능 향상을 시키자 그래서 아이들이 줬던 게 뭐야? 수학 정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있죠. 바로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5n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즉 선형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5일 즉 뭐예요? 상수 시간으로 우리가 성능 향상을 시켰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자, 거듭 제곱 문제도 반복문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현하게 되든 또는 재교출로 구현하게 되든 기본적으로 시간 복잡은 ON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성능을 좀 향상시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진 탐색과 같은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개념을 정확히 배우겠지만 지금 이 시간 복잡도는 알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ON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반복을 할 때 n번 반복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항상. 그죠? 자, 그런데 이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인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n번으로 줘서 한 번 도는 것 같이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로그 n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그 n 시간이. 그죠? 그래서 반복 횟수를 반에 반으로 줄이는 게 로그 n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이점은 뭐냐면 그거 했던 거 기억나죠? 별찍기. 별찍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나 찍었다, 두 개 찍었다, 세 개 찍었다, 네 개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절반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거듭 제곱은 같은 값의 곱심으로 반복해서 n을 곱할 때마다 매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n번이라는 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x를 20번 반복하는 대신에 x 곱하기 x 이미 제곱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10번 반복해도 결과가잖아요. 그래서 뭐야? 원래 n번을 돌렸어야 될 것 같다가 2분의 n번만 돌려도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 작성할 때 이제 좀 문제되는 거는 이게 짝수일 때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구해줍니다. 제기함수가 파워 x의 제곱 그다음에 뭐야 2분의 n제곱만큼 반복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파워지만 n번 x를 n번 반복하는 것보다 x의 제곱을 반으로 횟수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홀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홀수일 경우는 한 개가 더 곱해지는 것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한 개는 별도로 곱하고 n-1에 대해서 짝수처럼 여러분이 연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에 대해서 2분의 n-1의 제곱을 한 다음에 역시 뭐야 x를 하나 곱하는 그런 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는 역시 뭐야 2분의 1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 성능 향상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 n 제곱의 점화식은 성능 향상시킨 거 n이 0일 땐1 똑같아요. 이거는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다가 뭐야 전체 개수 n을 갖다가 반으로 줄인 거죠. 그죠? 홀수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x 하나를 곱해가지고 x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듭제곱을 n-1에 2분의 n-1만큼으로 여러분이 거듭제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반씩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코드로 한번 구현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보게 되면 거듭 제곱을 성능 향상을 재교출로 한번 구현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드는 게 좋겠죠. 2의 8제곱이라는 걸 예를 들게 되면 탈출 조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순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짝수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제곱의 절반. 그죠?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 x를 한 번 더 곱하는 그죠? 그런 수식이 되겠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짝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의 8제곱이 처음에 이제 주어졌는데 이게 재교출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 나오겠죠. 2 곱하기 2에다가 4의 제곱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돼? 8은 계속 짝수만 나오니까 이 위에 있는 짝수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만 동작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16 곱하기 16의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실제로 뭐 호출이 몇 번 일어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난다는 거지. 원래 반복문으로 그냥 구현했으면 어떻게 돼? 8번 호출이 발생했어야 될 건 3번 호출인 거죠. 즉 2의 3제곱해서 그거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제를 기억해야 될 거는 나중에 이진 탐색도 할 거니까 이렇게 반복 횟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 성능이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 된다는 거. 그거 만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사를 볼게요. 자, 응용 사례는 이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까다로운 걸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도 뭐야 재교출을 이용하면 개념적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재교출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거 보고 이해는 하시겠지만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코드를 직접 써보고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하노이 탑이라는 문제야. 재교출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 루커스가 구현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기둥이 세 개가 있어요. 기둥에 세 개가 있는데 자 왼쪽에 뭐가 있냐면 원판들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쭉 누워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왼쪽 기둥에 있는 크기가 다른 원판들을 맨 오른쪽에 있는 기둥으로 옮기는 문제였어요. 그죠?
조건은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게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제일 작은 걸 갖다 옮겨놓고 그 다음 걸 옮긴다? 그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큰 거부터 그 위에 쌓을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다 이거죠. 자, 이런 문제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 적은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은 개수를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원판 두 개를 옮기는 거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판 두 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 자, 두 개 중에 2번 있죠? 1번이 밑에 있는 거고 위에 2번 있는데 2번을 갖다가 가운데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1번을 맨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던 걸 다시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 가지고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판 세 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규칙성을 한번 다시 따져 볼게요. 자, 원판 세 개를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됩니다. 세 개에 있는 것 중에서 위에 두 개만 한번 잘 보세요. 2번, 3번을 이동시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기둥에다가 얘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두기 때문에 먼저 제일 작은 걸 오른쪽에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원판을 갖다 가운데로 이동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다 3번을 옮겨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맨 밑에 있는 1번을 제외한 두 개는 옮겨놨죠. 요게 한번 3회 이동한 케이스가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맨 밑에 있던 원판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죠. 한번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두 개 있는 걸 갖다가 왼쪽에 있는 기둥을 이용해 가지고 옮기게 되면 역시 3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n개를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번만큼 이동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만큼이니까 이거 사실 n이 커지게 되면 정말 반복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n을 가지고 규칙성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맨 밑에 있는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n-1개의 원판을 갖다 이동시킨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한 개의 원판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예요? 옮겨놨던 n-1개 원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 개념을 여러분이 코드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배워본 다음에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교출로 개념을 가지고 구현하게 되면 오히려 심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어떻게 되냐. 하노이라는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주었어요? n개. 그죠? 원판이 몇 개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둥 A, B, C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원판을 갖다가 기둥 A에서 C로 옮겨놓은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아까 들었던 예제 3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3을 가지고 한번 실행 결과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구현된 하노이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원판이 한 개 남았을 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료 조건을 잡은 거죠. 마지막에 기본 조건, 즉 탈출 조건이죠. 그래서 1이 됐을 때는 원판인데 여기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3이 이제 출력돼 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로 옮겨갈 수 있도록 from via to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를. 그래서 그 탈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다음에 else 조건이 이제 중요하죠. 그때 어떻게 돼요? 먼저 하노이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념이 어떻게 돼? n-1개를 갖다 어떻게 돼요? from에서부터 via로 옮겨놓는 거죠. 그 과정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 그겁니다. from에서 via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to를 이용해서 옮겨놓는 거죠.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n-1에서 재교출처럼 자, 그 다음에 하나 옮기는 거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원판을 갖다 한 개를 갖다가 from에서 to로 마지막에 옮겨놓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n-에서 다시 옮겨놓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vi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2에다 옮기는데 뭐야 from을 이용해가지고 옮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옮기는 과정을 써놓고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떻게 돼? 똑같이 동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상으로 구현하지 않게 되면 이거 실제로 구현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짧게 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화시킨 다음에 그 점화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코드 구현하는 거 제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구현해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제가 뭐예요? 재교출은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짜기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실수 과제를 갖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만 드리면 처음에 뭐냐면 점화식을 이해하는지 보는 거예요. 점화식을 보고 3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전 값에 대한 수식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재교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G4라는 값을 호출했을 때 요거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호출하기 전에 출력되는 거와 그다음에 스택에 있던 게 출력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를 보고 여러분이 뭐야? 순 코딩으로 한번 답을 작성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수까지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